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우리 50대. 위로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요.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서 이른바 낀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낀 세대인 50대가 느끼는 우울감과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뭐 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쓸쓸한 50대를 위한 심리 처방을 담은 책 한 권을 만나봅니다. 이남희 박사가 쓴 50 후의 사전. 저자인 이남희 박사는 50대로서 5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50대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나이지만 50대가 느낄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허둥댈 수 있다. 체력과 기억력,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판단력도 떨어지니 힘들게 모은 돈을 잘못 투자하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화와 치매 증상은 아니지만 50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 이것저것 하다 지쳐버리고 머리가 멍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기도 한다. 단어의 배열이 거꾸로 되거나 저기 있잖아, 거시기처럼 정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단어들을 말머리에 꼭 넣어야 이야기가 풀린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자인 이남희 박사가 제시하는 처방은 무엇일까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대화를 하면 그만큼 뇌의 기능은 많이 보존된다. 50대가 되면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부부간의 성적 부조화를 겪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자는 50대 부부가 겪을 수 있는 성적 부조화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등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등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한다는 사실은 맞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호르몬의 감소와 상관없이 젊을 때와 다름없는 성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성적 부조화를 겪는 50대 부부를 위한 처방책으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부부의 성생활 불만이나 부조화는 대부분 부부의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결과라 보아도 무방하다. 내면의 욕망과 갈등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치료다. 50대 남성들 중에서는 젊은 시절에 일에만 몰두해 가족과의 친밀감 형성을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관찰자가 되어서 가족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단 자신만의 잣대로 가족들을 가르치거나 비난하려 해선 안 된다. 오히려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가족의 독특한 시스템을 겸손하게 배워보는 것이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해온 주부의 경우 가족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부들을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나 남편과 동등한 친구가 되어볼 필요가 있다. 너무 모든 것을 다 희생적으로만 하려 들지 말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는 50대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면서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에 준비하라는 당부를 전합니다.
50후의 사전의 저자인 이남희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박사님 이 책을 보니까요. 제목처럼 딱 50대들이 읽을 때 공감이 될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 물론 저는 아직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딱 50대셔서 지켜보는 입장으로는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자꾸 까먹는다.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뭐 흔히 냉장고 안에 핸드폰 넣어놓고 찾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 치매 아니냐, 뇌 건강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50대 건망증 이런 증상이랑 치매랑은 다른 거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건망증은 20, 30대도 많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정보가 과부하돼서. 네. 근데 치매하고 노화는 결정적으로 그 정도 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노화는 그냥 정상적으로 세포가 죽는 거고요, 뇌세포가. 네네. 치매는 CT나 MRI 찍어보면 뇌세포 실질 자체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뭐 다른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해서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뭘 찾고 훔쳐갔다고 그러고 뭐 누가 가져갔다고 그러고 또 본인들이 치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해요. 자각을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건강염려증 때문에 있는 노화 현상은 자기가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본인이 치매일 경우는 나 건망증 아니야. 없어. 니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도 이상해지고요. 주변 사람들은 잘 아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럴 때 그건 치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보단 확실히 몸의 체력이 달리잖아요. 50대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약도 너무 자주 드시고요.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50대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 좀 하셨더라고요. 책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70대 정도 되면 본인이 노인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어요. 근데 50대는 여전히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노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무리를 하기도 하고 일을 더 벌리기도 하고 아직 나는 젊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하기도 하고 봐라, 여바란 듯이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있던 거를 오히려 과거에 내가 뭘 잘했나, 뭐 내 장점이 뭔가 이런 걸 자꾸 찾아야지 없던 거를 끄집어내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는 나이에 맞게 하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죠. 20, 30대의 뭐 사랑, 뭐 20, 30대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거는 참 이제 매스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50대답게 50대의 사랑 이런 부분은 잘 안 다루어지잖아요. 마치 그렇죠. 남사스러운 것 같고요. 그 50대의 성과 사랑 이것도 또 심리적인 것, 또 육체적인 한계들이 좀 있지만 오히려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더 활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스미디어는 주로 젊은 사람들 그쵸, 위주로 가기 때문에 5, 60대는 사실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책 보는 것도 이제 노안이 오고 그래서 잘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그냥 관습적인 거에 그냥 묻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중년의 사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도 미리부터 너무 이제 노인 흉내를 낸다든가 또는 또 지나치게 또 너무 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이나 사랑은 반드시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친밀감이 있으면 어떤 형태의 성이든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는데 친밀감이 없이 성은 성대로 가고 사랑은 사랑대로 가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으면 노화의 그 수준에 따라서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50대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장에서는 20대 시작하는 거랑은 또 약간 마음가짐도 다르고 또 관점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성공해야겠다 이런 그렇죠. 것보다는 뭐 교수님 책에도 박사님 책에도 나왔지만 뭐 어떤 나만의 행복 이런 거를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50대가 되면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대의 무모함은 사라지게 되죠.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는 주변에 건사해야 될 식구들이 많지는 않죠. 없죠. 그래서 우선 나만의 성공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데 50대는 뭐 위로는 늙으신 부모님 계시고 아래는 자녀 있고 그래서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은 사람은 걸음걸이도 무거워지죠. 근데 그만큼 또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그 50대의 성취감은 20대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데서 많이 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 뭐 정보, 지식, 경험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눌 때 그게 오히려 창조적인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 뭔가를 멋진 거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는 10대, 20대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 50대부터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참 괜찮은 거를 만드는 그런 거를 보는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50대의 가장들, 50대 남성들이 가장 외로운 시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50대 중년의 남성들, 가족과 좀 잘 화목하게 어우러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50대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든 거를 그 바깥 일에 바쳤던 세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내나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뼈가 빠지게, 정말 부서지게 부서지게 이렇게 일을 해도 가족들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100번을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냐 1시간, 2시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집에서 그럼 다른 방식의 봉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엌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 아버님들을 위한 요리도 좀 배우시고요. 네네. 청소도 집에서 좀 해주시고 또 아내가 힘드니까 아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좀 도와보시고. 근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해봐서 그렇죠. 힘드시죠. 이제 바깥에서는 내가 그래도 뭐였는데 집에 와서 내가 이 아내 조수 노릇이나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보던 일에 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사실 남편이 더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도와주면서 뭐 아내한테 당신 최고야. 어쩜 이렇게 잘해. 칭찬이 역시 가장 그러면 큰 아내는 거죠. 네. 그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요. 남편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축혀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서 또 굉장히 희생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남편들이 집안일을 하면 아무래도 좀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 이렇게 했어. 뭐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 안 해. 이러지 마시고 맞아. 역시 당신이 살림 고수인데 내가 이런 걸 몰랐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들이 또 오히려 좀 머쓱해지면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다른 바깥 일에서도 좀 도와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안에서 일하는 게 좀 어설프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 또 무보수로 가르칠 수 있는 일, 또 임금 피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좀 줄이면 그만큼 내가 일을 덜 하면 되는 그런 직장들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단순하고 일에 그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내가 조금 번다.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또 일을 얼마든지 또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역시 아버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이제 장성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혼자 큰 양, 저도 자식이지만 자꾸 이제 어머니가 특히 잔소리 하시는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아유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 그렇죠. 자꾸 자식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또 남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들어오다 보면 좀 서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신 어머니들도 내가 뭐 하고 살았나 50대 여성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폐경기도 또 오다 보니까 생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상실감 뭐 이런 스트레스, 빈둥지 그 증후군, 우울감 이런 게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좀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이제 주부로서 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희생했다는 생각을. 네,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낳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동안에 주부들이 물론 희생했지만 뭐 하면서 또 누린 것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기뻤던 때도 많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나이 들어서 나한테 뭘 해줘야지 하는 그런 보상감 때문에 키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녀들과 있는 시간 자체가 좋았으니까 네.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자녀들이 자꾸 나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지금부터 내 아이들한테 뭘 배울까? 뭘 배울까? 그러면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뭐 스마트폰 사용법에서부터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그 전공이 다르니까 뭐 경제면 경제, 뭐 IT면 IT 물어볼 게 엄청나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의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들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물어보면 아이들하고 사이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희생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남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보상받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 50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언제 50대가 됐지? 시간 훅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자꾸 보상받고 싶고 그렇죠. 또 내 힘을 좀 어떻게든지 좀 과시를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쓰신 책 중에 이 50대에 대해서 딱 나온 그 19절이 있더라고요. 괜히 그래요? 공감도 가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 바라보는 것 같아서 먹먹해지기도 했고요. 네. 박사님은 책에서 네. 직접 읽어주시죠. 네, 그 최승자 시인의 시입니다. 좀 슬프기도 하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참 우습다. 작년 어느 날 길거리에 버려진 신문지에서 내 나이가 56세라는 것을 알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아파서 그냥 병과 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 나이만 세고 있었나 보다. 그동안은 나는 늘 40대였다. 참 우습다. 내가 57세라니. 나는 아직 아이처럼 팔랑거릴 수 있고 소녀처럼 포르르 포르르 할 수 있는데 진짜 할머니 맨키로 흐르르 흐르르 해야 한다니. 저는 이렇게 포르르 그 부분이 괜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시대 50대 분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쓸쓸해지는 느낌이 또 있네요. 그 시가. 젊은이들 안 볼 때 5, 60대 포르르 포르르 하고 놀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그런 거죠? 더 안 좋은 거죠? 우리끼리 잘 놀아요. 박사님 오늘 50대 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정말 공감할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할 말씀, 50대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언제 죽음이 우리한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염려증 걸리시지 말고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뭐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진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그러면 그 하루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과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집중하시라.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싶네요.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있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납니다. 100세가 훌쩍 넘으신 한 할아버님이 90의 할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네 인생 청춘이네. 50이면요, 100세 시대에 이제 인생 절반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2막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지금 현실에 집중해서 나만의 행복으로 가치관을 좀 훅 바꿔보라는 박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도 깊게 박혔기를 바랍니다. 오늘 50대를 위한 행복 처방 내려주신 이남희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암을 치료하고 있거나 또 암 완치 후에 생존하고 있는 이른바 암 경험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암 환자 100만 시대의 도래인 거죠. 이러한 때 암을 이기는 운동법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시대 마케팅법을 담은 책까지 화제의 신간입니다. 암을 이기는 운동법은 따로 있다. 서울대학교 암병원에서 재직 중인 서관식 최호천 교수가 집필한 암을 이기는 운동법은 따로 있다라는 책. 암이 없는 사람에게 운동은 선택이지만 암 환자에게 운동은 꼭 필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여러 증상을 개선시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컨디션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SNS 앱 경제 시대 유틸리티 마케팅이 온다. 700여 개 유명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컨설팅한 제이베어가 집필한 책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소비자가 광고를 믿지 않는 시대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영업사원의 역할을 소비자가 스스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광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그 속에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멸치머리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멸치의 귀 속에는 이석이라는 뼈가 있는데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평형기관 부시를 합니다. 이석에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멸치가 살아온 여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이를 알 수 있고 성장 속도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30년간 어류를 연구해온 물고기 박사가 들려주는 대한민국 바닷물고기 보고서입니다. 150억 원의 책이 있다면 믿겨지십니까? 미국 최초의 인쇄도서인 베이시 편집 한 권이요. 경매에서 15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책은 1, 2만 원대의 가격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150억 원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